안녕하세요. 현대 메가트럭 4.5톤 축차 이 사장님은 운전 경력이 40년입니다. 40년인데 40년 동안 운전을 하시면서 효과 있는 연료절감기, 주변 동료들이나 함께 일하시는 분, 전국 어디를 가든 연료절감기 효과 있는 것은 없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불안자식 차를 타다가 전자식 차로 바꿨습니다. 255마력 전자식 메가트럭 엔진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연비가 잘 나왔을까요? 연비가 안 나왔겠죠. 왜냐하면 불안자식 엔진을 가지고 연비를 잘 냈다 한들 전자식 엔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불안자식은 악셀레터를 밟으면 밟는 만큼 연료 분사가 됩니다. 그리고 불안자식은 흡컷 현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개만 숙이면 기아 뺍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연비를 감각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자식은. 하지만 전자식은 감각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식 255마력 4.5톤 축차인데 원래 축차하면 기본적으로 7, 8톤 실죠. 10톤까지 실고 많이 실으신 분은 과거에 20톤 이상도 실습니다. 그럼 20톤 이상 실으면 브레이크 안 들어가 애먹죠. 그래서 전자식 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불안자식은 달인이 되셨는데 전자식으로 바꾸니까 연비가 별로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3축 해가지고 좀 중량형 실으면 4km 타면도 그저 그럭저럭 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연비 요거보다 좀 더 타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장비를 달아드리고 2009년 8월 18일 날 교육을 시키기 전에 이미 4km에서 6km를 올렸습니다. 자, 7월 27일 날 장착을 하고 모니터를 달아드리고 이렇게 운전하시면 연비가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도로를 보고 이렇게 타세요 하고 가르쳐 드렸는데 4km 타시던 분이 6km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비가 33% 올라갔죠. 순간적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협조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원래 제품을 탈 때 교육을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리는데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습을 제대로 하시는 분, 배우는 거, 응용하는 거 이런 부분이 빨리빨리 되시는 분도 있고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비를 4km 타던 차를 6km로 만들어 놔서 빨리 배우신다 그러면 더 깊이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원래 초등학생 수준이면 중학생 수준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 중학생이면 고등학생, 고등학생이면 대학생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4km 타는 차를 6km까지 이사장님이 직접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틈새를 잡아줘야 됩니다. 운전을 완벽하게 하느냐 잘못된 부분 몇 개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잡아줄 때 어떻게 잡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수들이. 그런데 그 변수들을 어디서 찾느냐 같이 뒤에 탑니다. 성차를 동성을 해서 모니터를 같이 봅니다. 모니터를 같이 보고 도로 전방 도로 그 상태를 같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도로 구배 그 다음에 도로 구배 크기 그 다음에 착시 현상 이런 부분 생기는 거 실수하는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죠. 무의식 중에 저희가 타고 다니던 거 이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위치 지정 악셀레터를 밟아야 될 지점 떼야 될 지점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쳐 드리면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타고 다녔던 거 이 부분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이 부분을 몇 가지 더 짚어줍니다. 짚어주면 평생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가르쳐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연비는 더 올라가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연비 운전이다 한다 이러면 승용차 타고 이렇게 타라 저렇게 타라 내리막길 휠컷 써라 이런 이야기 하고 정속 주행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화물차 하시는 분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바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리도 아시고 공부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40년 동안 운전을 했지만 전국 어디에도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연료절감기는 없었다. 그리고 전자식 엔진은 운전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착하고 스스로 4kg였는데 6kg까지 만드셨고, 불과 뭐 며칠입니까? 한 20일 정도 만에 그렇게 만들었죠. 근데 만들었는데 그 만든 상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연료절감기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알고 나면 순정 상태가 최고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공기저항 줄이는 부분 있죠. 그래서 공기저항 이 부분도 당연히 스포일러 달고 공기저항 어떻게 하면 없앨까 이런 부분도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저항이 차 상단 부분도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하는데, 앞에 범퍼에서 바닥까지 그 공간 줄이는 것도 기술이에요. 그거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해야죠.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고, 사이드에 차 밑으로 들어가는 공기, 그것이 차 밑으로 긁어서 연비가 떨어지게 만든다 해서 뭐 요새 옆에도 날개를 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방법, 이 방법 위에는 나머지는 차 운전을 잘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한다, 연비 운전한다 하면 정속주행해라 그렇게 하시는데, 정속주행이요, 시내주행에서 정속주행 됩니까? 고속도로에서 정속주행 됩니까? 화물차 적재한 상태에서 정속주행 해보세요. 아주 운전 초짜배기들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화물차 그 정도 연비 못 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 해가지고 간다, 연비 안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